경성은 도읍의 성으로 보통 수도를 이른다. 경성부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서울특별시 옛이름이다. 경성부는 일제강점기 때에 존재했던 행정구역으로 현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해당한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1910년 한일 강제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제국의 조선 식민 지배의 행정 중심지로서 경성부로 불리게 되었고 경기도에 편입되어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1919년 경성의 인구는 48만 8천 명이었다. 이후 일본인들의 이주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일본인 주택지가 새로 조성되었다. 또한 을지로와 명동, 충무로의 일본인 상가도 형성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시가지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1913년에 성벽을 헐어 도로를 만들고 시가지를 확장하여 경성부는 성곽 도시의 면모를 잃게 되었다. 또한 1914년에 경성부 외곽이었던 옛 성저심리 지역을 고양군에 편입하여 경성부 면적을 축소하였다. 한성은 조선의 도읍지였다. 한성부는 한성지역을 담당하여 관할하는 관청이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조선 태조는 풍수 도참설에 따라 1394년 조선의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였다. 3년 후에 경복궁을 쌓았고 창덕궁을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었다. 이 당시 한성부의 영역은 성곽의 사대문과 성곽 외부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데 즉 현재의 서울시의 강북지역 대부분이 포함된다. 대한제국 고종 때 궁궐을 확장하고 상가를 짓는 등 도시가 확장되었다. 1392년에 개경에서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조선왕조의 면목과 인심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도읍지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였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군주인 이성계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 태조는 함시라도 빨리 옛 왕조로부터 벗어나고 새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새 왕조가 하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정당하게 세워졌음을 세상에 널리 강조하였다. 태조가 찬도를 한 이유로는 기존 세력의 근거지인 개경에 대한 정치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풍수지리설의 영향, 민심의 쇄신 등을 들 수 있다. 세다옥지를 물색하던 중 무학국사와 하륜 등 병신들의 의견에 따라 1393년에 도읍지를 함양으로 정하고 1394년 신도궁부의 조상도감을 설치하여 새 수도의 도시 계획을 구상하였다. 1394년 11월 21일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다. 천도의 기준은 풍수, 도참설에 따르면서 남쪽에 한강이 있어 교통상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가 편리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몽주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이러한 논거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성계의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에 천도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2일, 기묘 6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 무학이 쫓기는 하나, 비결에서 말한 곳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중초원 학사의직의 논의. 중초원 학사의직이 말하였다. 도읍에 옮기고 나라를 세우는 곳에 대하여 지리책을 상고해보니 대개 말하기를 만갈래의 물과 천봉의 산이 한 곳으로 향한 큰 섬과 큰 물이 있는 곳에 왕도와 궁궐을 정할 수 있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의 기맥이 모이고 조운이 통하는 곳을 말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지방 천리로서 임금이 된 사람은 수도를 사방 500리로 하고 지방 500리로 임금이 된 자는 수도를 사방 각 50리로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사방도로의 거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며 우리나라 비결에도 이르기를 삼각산 남쪽으로 하라 했고 한강에 임하라 했으며 또 무산이라 했으니 이곳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대저터를 잡아서 도읍에 옮기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로서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정할 것이 아니며 반드시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을 따른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전에 말하기를 거북점도 따르고 시축점도 따르며 공경과 서대부도 따르고 서민도 따라야 한다 했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읍을 옮기고 안 옮김은 때와 운수가 있는 것이니 신이 어찌 쉽게 의논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청도하려는 것은 천심에서 나오고 또 인심에 향하는 바를 살피시니 곧 하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학이 명당은 신도 역시 좁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경성은 도읍의 성으로 보통 수도를 부르는 말이고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1910년 한일 강제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제국의 조선 식민 지배의 행정 중심지로서 경성부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성은 조선의 도읍지였고 태조 이성계는 1393년에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고 1394년 11월 21일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회 도서관지리 및 지도관에 보관 중인 청나라 18개 지방의 행정구역을 그린 1800년대 초의 지도 대청분성여도 이 지도는 현재 베이징, 예전의 북경인 지역에 경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조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장백선이 보이고 흑룡강이 보인다. 이 장백선의 표기는 이동되어 그려졌으며 한자의 뜻 그대로 긴 흰 산맥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는 백두산의 다른 이름 장백산 또는 백산이 아니다. 한반도의 백두산은 장백산하고 백두산으로 두 개의 이름으로 쓰여졌다. 가짜 중국인 중공이 말하는 장백산은 만리 장성의 꼭대기에 있는 다른 산이다. 우리는 이 지도 한 장으로 중공이 말하는 장백산하고 한반도 백두산 또는 장백이라 부르는 산은 다른 산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경당 일사 제사편 자금 수술 을묘년 1855 찰종 6년 12월 14일-22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대개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백산을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면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나도는 두 발로 근 것과 같아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이 감려가들의 정론이다. 자, 우리나라는 백산을 머리에 두고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한다. 이 한반도 땅이 사람의 형상인가? 여러분들은 이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나 토끼라고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는가? 조선의 땅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한다.